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좋아요. 바람이 불어요. 오늘 특징이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이 차서 좀 춥게 느껴지죠? 네. 오늘이 또 무슨 날입니까? 충분. 춘분이죠? 네. 춘분. 어저께까지는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좀 길었는데 근데 이제 또 오늘은 낮에 밤의 길이 낮의 길이가 가볍고 내일서부터는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경계의 날입니다. 엄마지들 다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친구 4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집으로. 이제 3명이 도착을 했어요. 말이죠.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한 친구가 못 온다는 거죠. 이 전화를 끊으면서 이 주인이 꼭 와야 할 친구가 못 온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럼 난 꼭 올 친구가 아니잖아. 그러고 가버렸어요. 어떨까요? 느낌이 황당하죠. 그래서 주인이 또 참 가지 말아야 할 친구가 갔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그럼 내가 가야 할 사람이다. 화를 내고 갑니다. 그 당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간 친구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친구야. 너한테 한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또 남아있던 한 친구가 그럼 나보고 한 소리냐? 그러고서 가버렸습니다. 주인 혼자 남았다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나 이 얘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말 조심해.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본래의 뜻과는 달리 엉뚱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상황과 상대와 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글은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있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은 어때요? 말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씀 언, 한자로 말씀 말을 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쓰고 붉고 이쁩니다. 요 맨 위에 있는 게 돼지 해 머리예요. 돼지 해자를 쓰면 이렇게 해자 위에 맨 위에 있는 머리다. 그 밑에다가 짝대기 이죠. 그 다음에 입구가 있습니다. 말씀 언, 이 글자를 해석하면 머리로, 돼지 해 머리로 2번 생각하고 말을 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술을 말해요. 술은 잘 숙성이 돼야 마시고 건강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숙성되지 않은 술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예요. 잘 정제되지 않은 말은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천박하기 위해서 말을 내뱉으면 상처를 주기 쉽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있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어떤 병원에 갔더니 그 액자에 글씨가 써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갔고,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사흘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그것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해 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병원에 사흘 동안, 사흘이 아니라 여러 날 입원시키려면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죠.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이후에 칼이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은 무섭습니다. 말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들이 5살이 되면은 그 교육을 시켜요. 말하는 대화 교육을 시켜요. 토라라고 하는 그 교육을 시키는데 7가지 교훈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언제나 항상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말을 우선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됐고, 셋째가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한다. 네 번째가 대답을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한다. 그리고 5번째가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게 한다. 6번째가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잘 구분해서 얘기한다. 또 7번째는 잘 알지 못하고 했거나 또는 잘못 얘기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인격이 올라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가 아내 생일날 케이크를 사갖고 집에 오던 가정에 충실한 남자였어요. 여러분 가정도 다 그렇죠? 네.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꼭 생일날 챙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진 않았는데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쩔뚝쩔뚝하고 걸어요. 그 부인이 이제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니까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쩔뚝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쩔뚝이 부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살기가 창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낯선 곳으로.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놀렸던 것을 생각해서 좀 마음이 아팠죠. 잘못했다 그렇게 느끼고 새로운 동네에 가서는 자기 남편을 부를 때 박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부를 때 박사부인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일 거예요.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아니야. 나는 속으로도 다른 사람을 존경해. 그러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다른 사람을 속으로는 무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높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쩔뚝이 부인이 될 거냐, 박사님 부인이 될 거냐는 자기가 학이 딸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죠. 상대를 무시하면 자기도 무시를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을 쩔뚝이라고 불렀을 때 걷어들인 게 뭐예요? 쩔뚝이 부인이고, 자기가 박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박사 부인이 된 거죠. 뿌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얘기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고 싶다 하는 것을 하면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대접 안 할까 하고 화를 내지 말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자연히 자기는 대접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예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갖고 왔는데 뭐 때문에 학교 왔어? 빨리 꺼져. 좋은가요? 이 이야기가,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네. 97년인가 1997년인가에 탈옥수로 유명한 신창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907일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이 신창원이가 김제, 전라북도 김제 사람인데 그때 이제 월사금을 못 낸 거죠. 그리고 학교를 갔더니 5학년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욕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갑니다. 이 신창원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새엄마한테 자기 동생이 아픈데 지금 병원도 데려가고 좀 돌봐주면 좋은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어린 신창원이가 화가 나서 식칼을 들고 와서 오늘 중으로 안 나가면 나가라고 말이죠. 칼을 들고 덤볐어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그날로 폐물 다 훔쳐가지고 이제 갚아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신창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돈을 안 냈다고 꺼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서 가출을 하고 이래요. 도둑질 하면서 예상하고 잡혔습니다. 소년원에 경찰서에 갔고 그랬는데 가출해서 서울도 오고 다시 붙잡혀
중학교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절동 훔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김제경찰서에 잡혔는데 구원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창원이 아버지가 다시 끌고 경찰서에 가서 얘가 사람 되게 소년원에 좀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신창원이가 다시 소년원에 들어갑니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 소년원이라든가 교도소는 들어가면 그 나쁜 행동이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자가 이걸 교정한다는 그런 교자인데 교도소라는 게 교정관이라고 그러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절대로 그 대부분은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워요. 나쁜 짓 하는 거, 저리로 하는 거, 뭐, 사람 어떻게 골탕 먹이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와서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소년원에서 나와가지고, 서울로 와서 음식 배달원 뭐 이런 걸 하는데, 계속 절도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샀는데 교도소에서 탈옥을 합니다. 이 쇠를 자르는 쇠톱 있죠? 그거를 뭡니까 이거 도구를 돋우는 거기서 살짝 몰래 작은 거를 2개를 훔쳐서 신발바닥에 넣고 그리고서 이제 화장실 위에 이 환풍구가 있어요. 이렇게 공기 통하도록.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몇 달 걸려서 이렇게 잘라서 문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그 좁으니까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체중을 아주 줄였습니다. 80몇 킬로였었는데 아주 슬림하게 해서 70kg 이하 뭐 그 정도가 해가지고 하여간 어느 날 그래서 환기통을 통해서 탈옥했습니다. 신문에 나고 아주 많은 경찰관, 교정관, 군인들 동원돼서 찾았는데 잡으려고 수색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907일 동안. 이 사람은 이제 신창원이는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10년이 그럴 때입니다. 돈 많은 사람, 부자 거만 훔치고 나쁜 사람들, 가난한 사람 건 손대지 말자.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여자를 새겨서 여자가 숨겨주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민이 제보를 해서 잡혔습니다. 나중에 이 신창원이가 책을 썼어요. 신창원 907일의 고백.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책을 썼어요. 거기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군인까지 동원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왔어? 꺼져.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는 악마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멸감,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신창원 마음에서 이제 아주 울분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너는 착하다. 머리를 한 번만 쓰다듬어줬으면
자기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문제아라고 하는 아이들을 전부 불우하고 정에 굶주린 아이들이다. 걔네들을 사람으로 보듬어 주면 저처럼 되진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그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어때요? 아유, 그냥 혐오스럽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런 녀석이 있나? 저런 놈이 있나? 왜 저놈은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자기처럼 이런 악마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신창원을 범죄자로 만든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로 훌륭한 사람을 만든 경우가 있죠. 여러분 아주대학교 병원의 중증외상센터장을 하던 이국종 교수를 아시죠? 네. 이국종 교수 아덴만에서 그 석혜균 선장 총 맞았잖아요. 날아가서 그걸 치료해서 고쳐 살렸죠. 또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 병사가 탈출하다가 북한 병사들이 쏜 총에 맞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국종 교수가 살렸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죠. 이국종 교수는 지금 아마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있을 겁니다. 어려서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해서 아주 불우한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 지뢰를 밟아가지고 눈과 팔다리가 상해서 장애 2급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한테는 그 의료보험 카드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이국종이는 학교에다가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늘 싫은 게 친구들이 자기를 부를 때 병신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병신의 자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이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애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국종이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이렇게 유공자 의료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러고 이제 안 받아요. 그래서 몇 군데를 다닙니다. 가는 데마다 이제 거부당하고 이랬죠. 이국종 그때 어린 마음에도 사회가 참 이렇게 비정할 수가 있느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비정한 사회에 대해서 많은 걸 느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은인을 하나 만나게 돼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가서 국가유공자 의료카드를 보이니까 그 의사가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사는 외과 의사인데 손에는 메스를 들고 있죠.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국정리를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녀다 해서 돈도 안 받고 치료를 해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이국종 그때 마음으로 참 감사하고 이렇게 참 저런 분이 있구나 하면서 또 이 의사는 이제 갈 때 가끔 가다가 용돈도 챙겨줬습니다. 이 의사 이름이 이학산 외과 의사입니다. 이학산 선생님. 이 이학산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국정이가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훌륭한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1, 2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눈 때문에 사관학교 입교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의과대학 다니다가 뭐 이렇게 해서 군대도 일반 병으로 가요. 군의관으로 가지 않고 일반 병으로 갑니다. 해군 쫄병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비역 명예 예비역 대령인가 그렇게 됩니다. 중령했다가 아마 최근에 명예 진급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국정이가 하는 그 생각은 아픈 사람에게는 친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돈을 낸 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그냥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죠. 아주대학교 중증번역센터장을 할 때도 집에 안 가고 그냥 야전 침대 놓고서 병실에서 잠자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이국정이가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는 앞날에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시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그런 마음은 없으실 거예요.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 모욕적인 말, 이런 말은 안 하실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입에서는 그냥 툭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생각하고 말하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냥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처를 주고 또는 복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속으로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싶어도 말로는 어떻게 되냐?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능하면 덕담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덕담을 많이 하죠. 부족한 사람들도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찾아서 존중해주고 그걸 부각시켜주고 덕담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내가 하면 95%는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맨날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죽을 일만 생겨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옵니다. 이게 말이 갖는 힘입니다. 내가 한 말의 95%는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박한 말, 무시하는 말, 얕보는 말, 이런 말을 하면 그건 95%가 다시 자기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덕담, 우리 덕담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했잖아요. 덕담, 배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 아마 습관이 돼서 고치기 어려우시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씀하시다 보면 그렇죠. 남이 얘기하는데 툭 껴들어서 막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 얘기를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는 아마 예쁜 분들이니까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덕담을 많이 하자. 배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